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좀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7월 12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3만 가구 추가 공급,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겠다. 얘기인데, 이게 제가 작년에 이 보도자료를 보고서 뜨아했던, 왜냐하면 이 역세권 주변에다가 용적률 중상향을 해서 소위 말해 어떻게 보면 일부 특정 사업자들한테 특혜를 몰아주겠다는 건데, 이게 뭐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까지도 올려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보도 못한 그런 어떤 사업 방식이라서 뜨아했었는데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었나봐요. 이게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랐는데 2019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했었는데 하려던이에요. 던. 예. 이게 2년 연장해서 그러면 19년이 아니라 2021년까지, 그러니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좀 더 길게 하겠다는 거죠. 원래 한 5만 가구 정도 공급하려고 그랬는데 한 3만 가구 정도 더해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한 8만 가구 정도 짓겠다. 좀 더 한 2년 정도 하면서 이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세대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한 배경이 뭐냐? 그때 이제 정권이 바뀐 게 동력원이 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주요 청년 주거 정책으로 채택한 것에 맞춰 서울시도 관련 주택 공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 이제 좀 힘 받으니까 우리도 그럼 좀 더 해볼게요. 뭐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계속 이 방향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땅 갖고 있는 사람들, 역 주변에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해서는 규제도 계속 완화되면서, 그러니까 해당될 수 있는 지역들도 늘어나면서 이제 지하철역 주변에 땅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 해당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계속 사업 제안서 서울시에 넣으면서 많이 이걸 받으려고 하겠죠. 큰 방향성은 이렇다. 기사가 눈길 가서 첫 번째 기사를 꼽아봤습니다. 자, 최근에 분당이 되게 핫합니다. 분당 관련해서 기사는 한두 번 정도 제가 읽어봤던 것 같은데, 보세요. GTX 착공 재건축 기대감, 2달 새 7천만원 뛴 분당 집값. 분당 얘기를 진짜 저도 한두 달 전부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분당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이유는 뭐 리모델링 추진이 이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 재건축 기대감이 있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 뉴스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설명했던 것 같은데, 뭐 강남권 부동산 사장님들 중에 일부가 분당이 괜찮아 보인다고 투자를 손님들 모시고 가서 매수해드리는, 그 배경은 뭐냐? 분당도 이제 90년대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고, 분당도 신도시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그렇게 높은 편에, 물론 이제 단지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재건축이 추진이 가능할 단지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강남이랑 서초, 송파 뭐 이런 재건축 예정 지역들 다 마무리되면 그런 재건축 사업의 큰 흐름은 신도시로 갈 건데, 신도시 중에서 재건축을 할 만한 지역,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좀 받쳐지는 지역은 판교가 그래도 높은 가격이고, 최근에 또 판교 분양했던 그 2,300대 분양했던 판교 포스코도 지금 청약 경쟁률 높게 나왔잖아요. 이런 거 보면 수요는 충분히 살아있으니까 분당 쪽이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러 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 가격이 많이 올랐다. 기사에서 보시면요, 서울 집값보다 더 오른 분당 집값. 그래서 이 지금 주택 가격 동향 보면 분당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나와요. 기사의 한편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동탄 삼성 GTX 착공, 이 밑에 깊이 파가지고, 이제 브랜드는 뭐가 될지 모르겠죠. GTX라고 이름을 하려나? 아무튼 이 고속철도? 고속지하철? 모르겠다. 아무튼 GTX가 이제 공사 착공하면서 여기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오는데, 중간에 동탄역, 용인역, 성남역, 수서역, 삼성역 이렇게 지나는데, 이제 여기가 임해역하고 판교역 사이에 뭐 환승도 되고, 뭐 아무튼 그쪽에 열린대. 그래서 그 연결되는 지역들이 분당 임해동인데, 이쪽에 아파트 가격이, 이런 교통 환경이 개선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다. 그렇다고 그래요. 이런 기사에 항상 끝머리에는 이런 얘기 있죠. 부동산 시장 전반에 악재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히 나서야 된다는 조언도 나온다.
그렇다고 합니다. 예, 같이. 예. 항상 부동산은 그렇죠.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너무 올라버린 집값이다. 지금 이 올라간 금액이 적정한 선이냐 아니면 더 먹을 게 있는 거냐 뭐 각자 판단하셔서 움직이셔야겠죠. 아무튼 분당이 그렇게 핫하더라. 이유는 재건축 기대감하고 그다음 교통 편의성 개선이다. 그 호재를 볼 수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올랐다라는 기사입니다. 올해 분양시장에서 강동구가 굉장히 친숙하죠. 뭐 롯데캐슬 베네루체, 그러니까 그 고덕 7단지도 분양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고덕 5단지도 분양했고, 좀 있으면 고덕 3단지도 분양할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지금 이주 시작하는 이 둔촌주공 아파트, 그 다음에 고덕 6단지도 올해 이제 이주하기 시작하면 이주하고 이제 내년에 분양, 내년이나 내년 정도 분양 나온다고 보면 결국 뭐 또 내년에도 친숙하게 강동구 분양 물량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주를 한다는 얘기는 주택이 멸실되고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되니까 주변에 전세 가격이 이런 대량 이주를 통해서 불안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럴 것이다 기사만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 뭐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이 되게 거세다 그래요. 그래서 둔촌동 주공아파트 주변에 59제곱미터 전셋값이 3월달에 2억 6천만 원이었는데 3억 2천만 원으로 올랐다. 그리고 인근 다세대 주택이나 위례, 미사 신도시 또는 경기도, 그러니까 미사 신도시, 위례 신도시 중에 일부 경기도니까 이런 쪽으로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량 이런 이주를 통해서 일부 국지적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들은 이렇게 임대가가 특히 강동구가 전세 가격이 불안하다라고 하는데 좀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세 가격이 불안한 모양새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조금 국지적으로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서울은 아니지만 올 하반기에 수도권의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서 역대급으로 많아서 전세가는 뭐 안정될 것 같다. 그런 뉘앙스, 그런 어떤 꼭지의 기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방부 성남골프장 매각 추진, 위례 신도시 아파트 더 생기나 라는 얘기인데요. 성남골프장이 어디냐면 이게 미군들이 쓰는 골프장이었나봐요. 미군들은 골프장도 우리나라의 좋은 위치에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남골프장은 미군이 이용하고 있는 전국 80개 반환 대상지 가운데 매각 대상으로 분류된 47개 부지 중 하나다. 위례 신도시 동쪽 경계선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약 90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지도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위례 신도시가 있으면 이쪽인데요. 자, 지도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옛날 생각나네요. 이 올림픽 회밀리 아파트 앞에 보면 문정지구라 그래서 뻥 뚫려 있는데 여기가 2000년대 초반에는 여기가 그때 이제 장지지구 막 개발한다고 장지지구가 어디? 여기 장지지구 개발한다고 할 때 장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정지구 다 아파트 지을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이 문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법조타운이나 뭐 아파트형 공장들, 지식산업센터들 이런 것들 짓는 중심으로 여기 다 개발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동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위례 신도시. 위례 신도시는 2005년 8.3.1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정부에서 강남의 이제 중대형 평형들 이제 좀 고급 주거 지역이 부족하다. 주택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 측면에서 신도시를 만들겠다. 강남 안에, 강남 인근에.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온 게 이 위례 신도시입니다. 그 당시에선 송파 신도시를 지을 예정,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군부대 내보내고 뭐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신도시를 지금 지어서 마무리 단계죠. 근데 여기 보시면 딱 위례 신도시의 북동쪽, 여기입니다. 여기 성남주시. 여기가 지금 딱 보시면 위치상으로 보시면 모양도 똑같죠. 요 부지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아서 이제 택지로 조성을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딱 봐도 아파트 몇 개 단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 8개 단지 정도는 잘하면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나오겠네요. 이쪽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보시면 위례 신도시가 이제 북위례가 요쪽이 지금 북위례가 아직 분양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분양 나오는 것들 기다리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은데 기존의 위례 그 다음에 북위례 분양 나오는 물량 그리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여 마천 뉴타운 중에서 여기가 거여 2-2인데 여기는 마천 4 죄송합니다. 거여 2-2는 여기 거여 2-는 여기고 거여 2-1이 여기고 그러니까 새마을 성당 지역, 마천 4구역, 마천 3구역, 그런데, 요 넘어가면 또 뭐가 있냐면, 요쪽이 하남 가밀지구가 있어요. 그, 바로 여기로 넘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역들 자체가 보면 이렇게, 요 권역이 이렇게 다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로 택지지구들, 신도시 이런 게 묶이면서 이만큼이 다 아파트 단지들 중심에 신도시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다 만들어지면 저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밀이 아마 올 하반기 정도 분양을 추가적으로 할 것 같은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저도 관심 있게. 지금 제가 일단 기사는 요 성남 골프장을 국방부가 일단은 매각해서 여기도 아파트 짓겠다. 그래서 위례 신도시가 더 커질 거다. 그 꼭지로 얘기를 했지만 단순히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북위례도 분양할 거고 거여 마천도 사업하고 있고 분양할 거고 그 위에 가밀까지 해서 이렇게 쭉 다 이어진다. 이 밑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는 꼽아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서울 가로구역 높이 제한 풀린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모든 데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기사를 보면 서울시가 2000년부터 이제 서울시의 일부 지역들 45개 지역이라 그래요. 여기에다가 높이 제한을 걸어놓은 구역들이 있대.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어떤 서울시의 높이 규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추구하고자 했던 미관이라든가 이런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보면 그래서 대로변 같은 경우는 100m, 여기 이 기사 예시에서 보면 영동대로 같은 경우는 80m, 대로변은 이면은 20m, 어떤 데는 대로변은 100m, 어떤 이면은 30m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둬서 용적률로 규제를 하는 거는 규제를 받지만 또 높이 제한도 따로 둬가지고 지을 수 있는 이 층고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일단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용적률이라고 하는 건 땅에서 이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연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이 100평이다. 그러면 용적률이 300%, 3종 주거지역 300%까지 받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 이걸 갖다 100평씩 한 층, 두 층, 세 층에서 3층으로 지을 수도 있지만 30평씩에서 10층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높이 올라가는데 지금 높이 제한에 걸려가지고 10층을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30m 이내다, 20m 이내다라고 하면 결국 건물 자체를 10층씩 올리고 싶지만 나는 이게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60평, 70평으로 해서 뚱뚱한 모양으로 땅을 가득 차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계산을 해보자. 60평씩 5층, 5층을 올리면 6, 5, 30, 300평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뚱뚱한 건물밖에 이런 가로 구역에 걸려서 가로 구역에 높이 제한에 걸려서 뚱뚱한 건물밖에 못 짓게 되는 거죠.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게 그래서 토지를 활용하는 측면이나 여기 보면 층고 제한을 완화하면 건폐율을 낮출 수가 있어. 건폐율을 낮출 수가 있다는 게 대지에다가 땅의 면적을 줄이고 높이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경도 더 할 수 있고 그렇겠죠. 100평 땅에 60평으로 해서 5층 올리던 거를 100평 땅에 예를 들자면 30평으로 해서 10층을 올리게 되면 70평 땅이 남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조경도 하고 주차 공간도 더 확보하고 하면 이게 분양이나 임대도 더 잘 되고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지금 서울시가 가로주 구역 높이 제한을 건드리냐. 이 기사를 보면 서울시가 이제 2030 서울 플랜이랑 최근에 제가 그 기사에서도 읽었습니다만 생활권 도시계획, 생활권 계획 이름이 생활권 도시계획이 아니라 생활권 계획이죠. 그거를 하면서 각 지역별로 이제
지역별로 개발할 수 있는 내용들 큰 밑그림 아예 건드리다 보니까 이미 가로구역을 2000년에 정해놓은 지역들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완화를 통해서 도시 재생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이유다. 뭐 그런 식으로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예, 해당되는 지역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1억 원에 가로막힌 경의선 일대 개발. 제가 이 기사는 비슷한 기사를 얼마 전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경의선 숲길공원이라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요. DMC역부터 해가지고 출발해서 마포를 지나서 홍대, 공덕을 지나서 용산까지 오는 이제 밑에는 기찻길이 지나는 그 길 위에다가 경의선 숲길공원을 조성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땅인 거죠. 한국철도시설공단 땅인데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실제로 이제 운영하고 하니까 코레일에서 이거 위에 땅은 우리 땅이니까 돈 내놔라.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옛날에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협조한다 그래서 우리도 시작한 건데 이제 몇 년 쓰다가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연 61억 원을 내라고 우리가 공시지가랑 지가랑 이런 거 따져서 보니까 이제 그 금액이다. 그러니까 돈 내놔라. 지금 그러고서 서로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웃긴 게 이제 결국 인허가권자는 서울시에다 건물을 짓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인허가권자는 서울시잖아요. 그랬더니 야 니네 이거 돈 내놓으라고 하면 공덕역에 니네 뭐 짓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그 다음에 서강역도 이제 역사 새로 짓고 하는데 서강역도 짓고 공덕역도 짓고 하는데 역사 개발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니네 안 도와준다. 서울시에서 이제 인허가권을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옳은 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분쟁 때문에 뭐 개발 무산 위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어떻게든 돈 문제니까 하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제 공단이니까 공공기관인 거고 하나는 이제 지자체인 건데 협의해서 돈 문제니까 해결하겠죠 뭐. 자, 서울 분양권 거래 주춤, 강남 4구 관망세 뚜렷하다. 정부의 8월 가계부채 대책 불법 거래 단속에 분양권 거래가 줄었다. 강남구는 이달에 한 건뿐이다. 그래서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이제 분양권 거래된 사례들을 이렇게 조사해서 올려놨는데요. 보면 이제 5월달에 서울시가 1136건, 6월달에 809건 했는데 이제 7월달에 113건으로 훅 줄었고요. 그 양도 살펴보니까 강남구는 원래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38, 49, 1이니까. 왜냐하면 강남구 분양한 단지들이 작년에 보면 이제 개포동에 개포 2단지 블레스티지, 레미안 블레스티지, DH 개포 3단지, 그 다음에 일원동 루체하임. 뭐 그 정도지. 근데 여기가 분양 물량들이 그렇게 많은 개포동 재건축들이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은 단지가 아니거든요. 사실 거래할 만한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막 악의 축처럼 묘사는 되지만 실제로 물량은 안 많죠. 분양한 물량들은 차라리 강동구 쪽이 훨씬 많았죠. 근데 보면 이제 오히려 마포구 이런 데가 지난 6월달 같은 경우는 많았어요. 마포에 작년에 분양한 물량들이 좀 있었죠. 예, 마포 한강 아이파크라든가 창전 9구역도 분양했었고, 그 다음에 대흥 2구역도 분양했었고, 신수 1구역, 신천수 아이파크 이런 것도 분양했었고, 분양 물량들이 많아서 마포는 거래량이 있는데 결국 얘네들도 보면 다 거래 물량들은 급감해서 뚝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데 이어 8월 중 가계부채 대책을 예고하면서 서울 강남권 등의 주요 지역에서 분양권 거래가 주춤해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 말 대대적인 정부의 불법 거래 단속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기사 분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잘못됐느냐? 이게 항상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부동산의 최고의 악재는 뭐냐면 너무 올라버린 가격이에요. 이게 4월달보다 지금 분양권 호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미친듯이 호가를 올려버려가지고 매수인들이 그 금액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금액 주고 사야 될까? 그 앞선 금액도 고민했는데 이렇게 호가가 올라버리니까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항상 뭐 가계부채 대책, 불법 거래 단속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겠죠. 그게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더 큰 영향은 매도 호가가 너무 올라가 버려서 매수인들이 쫓아가지 못하고 야, 나는 좀 그 금액은 쫓아가지 않겠다.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대충 이 정도로 부동산 뉴스를 몇 가지 꼽아서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뉴스 중에서는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으셨나요? 예, 부디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시 다른 뉴스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예, 부동산이었습니다.